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규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생명과학 두 번째 시간이네요.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했었냐면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까지 했어요. 자, 오늘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라는 게 있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어서오세요 유진님,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기치님 들어가십시오. 자극에 대한 반응하고 항상성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부분 녹화는 뜨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한다라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뭐 생물은 빛은, 자, 간단하게만 그냥 갑시다. 이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에? 간단하게만 갈게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시각. 그쵸? 그 다음에 음파, 소리는 청각. 그죠? 소리는 뭐 청각. 그 다음에 등등등등 있잖아. 이런 거 뭐 어렵지 않잖아.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그래서 빛, 소리, 접촉, 다양한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한다. 에? 오케이. 맞아요. 루멘, 조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눈부셔! 그러면 뭐예요? 반응한 거네? 에? 눈부셔! 반응.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반응. 너가 찔러, 임마. 반응. 그런 거죠?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거는 호르몬으로 뭐도 해요? 체온 조절도 하고, 혈당량 조절도 하고,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쵸?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시킨다. 뭐라고 불러요? 항상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항상성. 어렵지 않죠? 발생하고 생장. 발생은 수정란이 세포 분해를 통해 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그래서 자란다. 생장이라는 건 자란다라는 얘기잖아요. 성장이라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성장은, 사회적 표현이에요. 사회적 표현. 아시겠죠? 과학적 표현은 생장이 맞습니다. 생장. 잘한다. 이거예요. 분필이 아까워서 뭉당 분필 썼더니 글씨가 좀 그러네요. 근데 여기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참조기지 넘어갈게요. 생식과 유전. 생식이라는 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거 19금 필인데?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요, 아이를 낳죠? 아이 낳죠? 그쵸? 그럼 남자는 정자를 만들어낼 거고, 여자는 월경을 통해서 난자를 만들어낼 거고, 그러면서 아이 만드는 거니까, 아이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생식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생식세포 만들고 이런 것들. 그것도 다 생식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유전이라는 건 대를 이어서 유전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생명,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생명 유전, 분리의 법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사마겨우. 자, 봅시다. 사마겨우. 뭘 3D로 본 거죠? 사마겨우의 귀는 커요. 왜? 사막에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너무 올라가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증가시켜서 열을 바깥으로 빼내라. 이렇게 해서 적응한 거죠. 북극곰, 털이 많겠죠? 적응한 거죠. 진화라는 것도 다 배웠을 거예요.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바이러스는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중요해요, 이제. 바이러스. 부분 녹화 갈게요. 부분 녹화. 바이러스는 별표 치세요. 바이러스는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바이러스는. 자, 부분 녹화 가겠습니다. 지우고 갈게요. 또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자, 손님하고 우리 딱프라님하고 두 분은 유튜브 사이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CIMATH. 여기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자, 이거 지우고요. 자, 부분 놓고 가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입니다. 자, 이번 영역은요, 바이러스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메르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감기 바이러스, 또는 등등등,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바이러스 참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질병이 생기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자, 병원체로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자,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첫째. 자, 첫째 중요한 거니까 봅시다. 첫째.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세균 필터기를 사용했을 때 세균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세균 필터기를 통과하겠죠? 그렇죠? 통과하겠죠? 통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세균 필터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는 거니까. 첫째 중요한 거예요. 세균보다 크기가 어떻다? 작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구성이 중요합니다. 핵산하고 DNA 또는 RNA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자, 이건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다시, 바이러스의 특징.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바이러스의 특징. 잘 안 보인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뭘로 돼 있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백질 껍질하고, 오케이. 자, 껍질은 뭐다? 껍질은 단백질. 껍질은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DNA와 RNA 또는 RNA로 돼 있다. 그러면 뭐야? 다시 말하면 DNA와 RNA로 돼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어떤 특정한 생명 현상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죠. DNA와 RNA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오케이? 생명 현상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발음이 왜 이러지? 생명 현상. 오케이, 좋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 중에 생물적 특성도 나타나고 무생물적 특성도 나타난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다시 생물적 현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생물적 죄송합니다. 무생물적 현상을 동시에 다 가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생물적 특성은 뭐가 있느냐? 유전 물질인 핵산, 즉 DNA와 RNA를 핵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 현상을 가질 수 있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생물적 현상이죠. 오케이. 자, 핵산, DNA 또는 RNA 요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잘 봐봐요. 무생물적 현상은 뭐냐?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살짝 훑어보면, 잘 봅시다.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의 완벽한 구조를 가지려면 세포 내 소기관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세포 내 뭐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소기관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소기관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핵도 있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식물이라면 뭐 엽록체도 있어야 되고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리보솜도 있어야 되고 뭐 소포체도 있어야 되고 골지체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바로 뭐예요? 세포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뭐만 갖고 있느냐? 핵산이라는 거하고 단백질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백질 껍질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미토콘드리아는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한단 말이에요. 자, 뭐를 생성한다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자, 다시. 에너지를 생성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해.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바이러스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그럼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근데 희한해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근데 뭐야? 생물적 현상을 가지고 있대. 즉,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대요. 야, 그럼 얘 때문에 뭔가 나오겠네. 아시겠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즉, 뭐가 없기 때문에? 세포 내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세포 내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BJ님, 얘가 세포의 구조를 못 갖고 있다라면 얘는 에너지도 못 만들어내고, 오케이? 에너지도 못 만들어내고, 세포적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대체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물적 현상 및 작용을 할 수 있나요? 궁금하죠? 그게 안 거죠. 궁금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놈이 도입되냐면, 바이러스는 숙주라는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그 바이러스에게 에너지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즉, 물질도 제공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세포. 그러니까, 숙주세포의 입장으로는 바이러스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을 해서 이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는 물질을 공급받아서 얘가 생물적 현상을 드러내게 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숙주세포 내에서 기생생활을 합니다. 얘는 뭐를 한다고요? 기생생활을 해요. 기생생활을 해서 에너지하고 물질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DNA를 복제합니다. 바이러스가 DNA를 복제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DNA를 복제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증식이 가능해지죠. 오케이? 증식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증식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변종, 즉, 진화도 하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도 생기고. 아시겠죠? 오케이? 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숙주세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나 또는 그 메르스 바이러스, 자, 우리가 들이마셨어. 자, 보세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왔겠죠.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숙주로 삼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숙주로 삼아서 이 바이러스가 드디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영양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해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스에 걸리는 겁니다. 감염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꽤 중요하니까 아시고 가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생물적 현상을 드러내는 것 중에 세포의 구조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포의 구조를 갖지 못하니까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합성도 못해. 합성도 못해요. 오케이? 자기 혼자 스스로 합성 못해요.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겠다. 스스로 합성 안 됩니다. 오케이? 또는 스스로 분해도 못해요. 스스로 분해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숙주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스스로 합성도 못하고 스스로 분해도 못하네? 아하, 바이러스는 뭐다? 무생물적 현상 중에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케이?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구나. 자, 다시. 뭐를 할 수 없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숙주세포가 없는 환경에서는. 아시겠죠? 네. 라이브입니다. 순살님 라이브예요. 순살님 라이브 맞습니다.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라이브입니다. 매일마다 해요. 매일마다.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학원.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주세포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따프라님 다시 반갑습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공기중으로 나오면 숙주세포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쵸? 숙주세포가 없는 환경에서는 단백질, 즉 공기중에서는, 즉 숙주세포가 없는 환경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고체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라이브 맞아요. 고체 상태로 떠다니는 겁니다. 자,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순살님. 고체 상태로 단백질 결정체의 껍데기로 딱 둘러싸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싹 들어가면 다시 숙주세포에 기생해서 다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게 무생물적 특징이구나.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생물적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를 갖고 있고요. 숙주세포 내의 환경이라면 뭐도 할 수 있다? DNA 복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전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돌연변이도 일어날 수 있다. 돌연변이.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이거 생물적 현상이잖아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DNA 복제, 유전, 돌연변이, 진화. 이거는 뭐예요? 숙주나무라고 숙주세포하고는 생김새가 비슷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가 뭐야? 생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이러스는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부분 녹화예요. 자, 순살님 이거 라이브 맞아요. 순살님 이거 라이브 맞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살님, 지금 현재 저희 방송은 아프리카 TV하고 다음 TV팟하고 동시에 2번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에서는 3분이 접속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TV팟에는 2분이 손님 1분과 순살님 2분이 지금 접속해 계십니다. 자, 생방송 맞아요. 자, 2분 이해 가셨죠? 채팅창에 좀 빨리 쳐주세요. 이해 가셨으면 가셨다. 안 가셨으면 안 가셨다. 자, 여기 워딩이 조금 중요해요. 아시겠죠? 숙주라는 개념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공급해주는 세포입니다. 숙주나물은, 그거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라와리님 어서오세요. 라와리님 어서오십시오. 자, 추천도 받고요. 즐겨찾기도 받고, 방송 후원하기도 받고, 별풍선도 다 받으니까 저희 방송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참조교재 26페이지,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갈 겁니다.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갈 거예요. 자, 생물의 특성에서는, 자, 중요한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집중하지 않으시면 되게 어렵고 힘듭니다. 자, 어렵고 힘들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즘은 연말 연시인데 우리 방송 선물이 좀 뜸해. 아, 진짜. 좀 배고파요. 자, 갑니다. 배고파요. 자, 갈게요. 자, 일단은 좀 기본적인 거는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였죠? 자, 중학교 때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 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칠판이 좀 미끄러워서 얘가 쭉쭉쭉 미끄러나요. 근데 칠판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먼지 날려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부분 녹화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이번 영역은요, 생물의 구성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 있죠. 그러면 궁금해요. 왜 대체 우리 몸에서 물이 가장 많이 차지하느냐? 자, 몸의 구성 성분 중에, 자, 다시 몸의 구성 성분 중에 물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좀, 아니요, 이번에는 녹화를 이쪽에서 뜨기로 했습니다. 컴퓨터가 두 대잖아요. 근데 이쪽은 헥사코어고 이쪽은 옥타코어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뜨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이쪽보다는. 그래서 이쪽에서 뜨고 있어요. 자, 몸의 구성 성분은 물인데, 야, 왜 물이 많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의 화학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화학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봐봐요. 물은 일단은요, 산소, H2O죠? 자, 물은 일단 H2O입니다. 화학적인 구조를 좀 갖고 가야 돼요. 물은 H2O야. 그러면 우리가 익히 배웠던 것처럼, 지난번에 주기율표 설명했었잖아요. 그쵸? 산소의 7각학 전자는 16쪽이기 때문에 1, 2, 3, 4, 5, 6 이거죠? 6개. 그 다음에 수소의 7각학 전자 수는 하나잖아요? 그쵸? 요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산소가 수소보다, 자,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뭐 리, 배, B, C, N, O. 산소가 수소보다는 전자를 뺏는 정도. 오케이?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매화님 어서 오십시오. 매화님, 어서 오세요. 다시 배울 건데, 자, 이건 다시 배울 건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어차피 다음에 다시 배울 거니까, 화학 시간에. 산소는 수소보다 큽니다. 뭐가 크느냐? 전기 음성도. 자, 다시, 뭐가 크느냐?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러면 이 워딩을 자체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봅시다. 자체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봐. 전기 음성도라는 얘기는 전기적으로, 자, 다시,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성질이 바로 전기 음성도야.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성질. 그럼 전기적으로 음성이 된다라는 얘기는 음성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자야. 아하. 전자? 그래. 뭐야. 전자를 뺏어오면 음성이 되겠구나. 그래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셀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키치님 다시 반갑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수소하고 산소하고 공유한 전자쌍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전자쌍.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요. 공유전자쌍. 아시겠죠? 근데 뭐라고요?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수소보다 크다고 그랬네. 전기음성도는 산소가 수소보다 크대. 그러면 공유전자쌍을 산소 쪽으로 더 잡아 당겨가는 거예요. 자, 다시 one more time 다시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나 산소야. 양쪽에 수소가 있어. 오케이? 난 산소. 가운데로 가겠다. 난 산소. 양쪽에 수소가 있어. 근데 우리 둘이가 수소하고 산소하고 공유하고 있어. 근데 산소가 널리 대박 쫙 잡고 있어.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 새끼들이. 니는 내라, 새끼야. 이거야. 오케이. 자, 내가 새끼야. 딱 잡고. 그럼 수소의 입장으로 뭐야? 저 새끼 뭐지? 내 거 왜 뺏어가? 사인님 어서 오시고요. 사인님 어서 오세요. 야, 오늘은 다음 TV 팟이 더 많네.
쟤 왜 내 거 뺏어가지? 막 이래. 그러면 자, 입장을 놓고 따집시다. 입장을 놓고 따져요. 산소와 수소의 공유된 자쌍을 산소 쪽으로 더 데려가는 겁니다. 산소 쪽으로 더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 야, 이제 얘기를 했다. 산소는 공유는 공유지만, 산소 쪽으로 더 많이 뺏어왔으니까, 산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소의 입장은 어때요? 산소의 입장은 전자를 얻는 결론이 생기죠. 전자를 두 개 자기 쪽으로 끌어왔으니까 빼앗은 결론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뭐야? 전자를 얻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럼 상대적인 수소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는 전자를 잃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 이렇게 해석 안 하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석 안 하면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야? 너는 산소야. 너는 전자 두 개를 뺏어왔어? 어머, 그럼 너는 전자를 많이 뺏어왔으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의 성질이다? 너는 그럼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개의 전자를 자기 쪽으로 땡겨왔으니까, 이 델타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델타라는 개념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산소는 두 개의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다라고 조건을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수소는 뺏겼으면 플러스잖아.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잖아. 이건 뭐 화학 시간에 다시 리플레이해서 다시 보십시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인데 이 녀석은 델타 플러스. 오, 됐다. 얘가 하나 잃어버리니까 델타 플러스. 얘가 하나 잃어버리니까 델타 플러스. 그럼 얘는 둘이 플러스의 성질을 갖고 얘는 두 개를 뺏어갔으니까 이 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겠네. 그죠? 야, 그러면 물 분자를 놓고 따질 때는 자, 원론적인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지우고요. 간략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어차피 원론 설명하고 나면 결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식의 유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유도 과정을 매번 문제 풀 때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공식이 이렇게 나왔구나. 아, 그래?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야? 알았어. 앞으로 이 공식은 이럴 때 쓰면 되는구나. 라는 조건을 해석하면 되는 거지. 매번 문제 풀 때마다 그 공식 유도 과정을 다 끄집어내서 문제 풉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그래요. 저 수업 잘하죠? 아, 수업이라네. 방송 잘하죠? 자, 방송 잘하면 여러분들 채팅창에 방송 잘한다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자, 봅시다. 볼게요. 앞으로는 그러면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너는 플러스고 너는 E 마이너스야. 이렇게 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야, 재미납니다. 자, 뭐요? 자, 여기 산소고 수소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럼 얘도 E 마이너스고 얘도 플러스야.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플러스는 남자, 마이너스는 뭐? 여자. 어머, 환장하네. 남자, 여자. 아하, 둘이 쌤님으로 어떻게 해요? 쌤님으로 잡아당긴다. 쌤님으로. 아이, 고맙습니다. 채군TV, 감히 제가 어떻게 채군TV를,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자, 쌤님으로 잡아당길 거야.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전기적 인력. 자, 뭐라고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린 물 분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드로젠 본드. 자, 뭐라고요? 하이드로젠 본드.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수소결합이다. 매우 중요해요. 수소결합이다, 수소결합. 근데 수소결합이라는 건 분자와 분자 간의 결합이다. 자, 다시. 분자와 분자 간의 전기적 인력을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면요, 글씨를 참 예쁘게 잘 쓰는데, 여기는 미끄러져서 글씨가 좀 안 예뻐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수소결합은 분자 간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게 수소결합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소결합이 가장은 아니지만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녀석들은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를 찢어내거나 또는 멀리 벌리거나 이러한 힘들이 이렇게 만들려면 얘네 둘이 결합하고 있는 이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얘네들을 멀리하거나 또는 끊어내려면 많은 에너지를 투입시켜야 돼요. 자, 에너지 투입량이 어떻다? 투입량이 왜 이래? 투입량이 많이 들어간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분자 간의 결합을 끊는다. 자, 다시 분자 간의 전기적 인력인 결합을 끊는데 투입되는 에너지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일례로 여러분들, 자, 카메라를 조금만 돌릴게요. 일례를 들어서, 자, 잘 보세요. 자, 물이라는 액체를, 자, 수증기라는 기체로 만든다. 오케이? 수증기라는 기체로 만든다. 물이라는 액체를 수증기라는 기체로 만든다. 그럼 여기에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열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도 배운 거니까. 열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럼 열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되는 열에너지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게 필요하다. 왜? 물은 무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다시. 물은 무슨 결합하기 때문에? 자, 다시. 무슨 결합 때문에? 수소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강한 수소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투입되는 열에너지량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쉽게 액체에서 기체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쉽게 액체에서 기체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하면 왜?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오케이? 즉, 이 말은 다시 워딩으로 해석하면 쉽게 액체에서 기체로 바꿀 수 없다. 아시겠죠? 즉,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입되는 에너지량이 많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one more time. 온도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투입되는 열에너지, 즉 기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시키는 게 기화잖아요. 오케이? 기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화열이 크다. 아시겠죠? 크다. 기화열이 크다. 따라서 쉽게 기체로 바꿀 수 없다.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갑시다. 쉽게 기화시킬 수 없다. 즉, 쉽게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비열이 크다. 그래서 해류풍의 원리, 오케이? 계절풍의 원리, 전부 다 이걸로 해석 가능하죠. 자, 그러면 대체 BJ님, 대체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대체 오맥 구성 성분이 왜 물이 많은 겁니까? 자, 이제 갑시다. 자, 몸의 구성 성분이 왜 물이 많은 겁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생명체는요, 자, 보세요. 생명체는 여기다 갈게요. 생명체는 거의 대부분 효소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는 조직, 또는 뭐 세포, 호르몬, 이런 것들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된 물질이,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주된 물질이 뭐냐면요, 단백질이에요. 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근데 재미난 얘기 하나 해봅시다. 정자가 있고요, 머리카락이 있고요, 오징어가 있고요. 난 조금 이따 먹을 건데, 오징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란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란만 얘기해 봅시다. 계란. 자, 계란 프라이를 해먹기 위해서 계란 프라이팬을 어느 정도 살짝 달궜어요. 살짝 달궈. 그러니까 높은 온도로 달군 게 아니라 살짝 달군 거야. 살짝 달군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란을 딱 깨가지고 딱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쿵 닿는 순간부터 익기 시작합니다. 맞죠? 떨어지는 순간부터 급격히 익어버려. 왜 그러냐면 단백질은요 열에 매우 약합니다. 뭐라고요? 열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머리카락 금방 타죠. 머리카락 라이터로 딱 대면 확 타버리잖아요. 왜? 단백질은 열에 약하니까. 오케이? 정자가 예를 들어서 몸 밖으로 나와버리면요 금방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열에 약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징어 구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징어 불에다 딱 놓으면 이러고 그냥 꼬부라지죠. 왜요? 열에 약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야? 생명체의 대부분은 단백질이 구성원이고 이 단백질은 열에 약하니까 온도의 변화에 무지하게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쉽게 변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 죽을 수 있잖아. 사람 죽을 수 있잖아. 왜? 효소의 작용이 안 일어나고 조직세포도 망가지고 호르몬도 제 역할을 못하면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될 거니까. 그죠? 죽을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야? 온도 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가장 많구나. 왜? 물은 수소결합력이고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을 일정 상태에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은 양이 물인 이유는 뭐다? 물은 기화열이 크다. 왜?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분자 간에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전기적 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얘네들을 기화시키거나 또는 액화시킬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인즉슨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거꾸로 돌리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체온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겠다. 왜? 쉽게 변하지 않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을 대부분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부분 녹화는 끊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유진님, 성모님, 키치님, 그 다음에 라와리님. 설명 어떤가요? 설명 어때요? 설명 어때요? 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물은 기화율이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도 많이 쓰이고요. 체온 유지에도 많이 쓰이고, 네, 체온 유지에 많이 쓰이고요. 체온 유지에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물은 많은 물질들을 녹여요. 그래서 용해성도 커요. 그건 나중에 이제 화학 시간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네, 물은 용해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물에 커피도 녹여서 마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설탕도 렉 걸려서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녹화 방송 보시면 되니까. 자, 설탕도 녹여서 먹을 수가 있죠. 미숫가루도 녹여서 먹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주스도 녹을 수 있죠. 물은 많은 성분들이 녹을 수가 있는 거야. 물은 많은 성분들이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은 많은 성분들이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물질들을 쉽게 녹여서 체내에서 운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용해도 잘 되고 물은 비열과 그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더라. 따라서 체온 유지에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물이 가장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내일은 휴방할게요. 내일은. 자, 유진님, 특히 유진님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휴방하겠습니다. 내일은 휴방할게요. 아시겠죠? 내일은 여러분들 해돋이도 보고 일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저희 방송하고 한 해 마무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족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원도 빌고 그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용돈 많이 받으면 저한테 선물도 좀 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아시겠죠? 내일은 가족들하고 함께 하세요. 또 유진님 또 어제 또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일은 휴방입니다. 아시겠죠?
저희도 저희 가족들하고 좀 함께 하려고요. 저 매번 방송하고 나서 유튜브 바로바로 올리잖아요. 인코딩 해가지고. 자, 의무형님 어서 오십시오. 유튜브 바로바로 올리잖아요. 어제는 다 정리하고 유튜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딱 올렸더니 몇 시였냐면, 어제 우리 의무병님 같이 방송 끝내고, 전부 다 인코딩에서 딱 올리고 나니까 한 4시 반쯤 됐더라고요. 4시 반쯤 됐더라고. 그래도 어제 4시 반에 잤습니다. 어제 4시 반. 작업이 다 안 끝나가지고. 그래서, 저도 내일은 가족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운트다운도 하면서 또 우리 가족하고 또 오손도손 앉아서 또 한 해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휴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휴방이에요. 아시겠죠? 자,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 내일은 휴방이에요. 오케이, 내일은 휴방이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쉬었다가 갈게요. 12시 14분이니까 잠시만 쉬었다가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아시겠죠? 2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솜사탕 금방 하나만 먹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0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이상하네. 감기 오려고 그러나?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목이 자꾸 잠겨서. 왜 이러지?
어제 맥주 한잔 했습니다. 어제 맥주 한잔 했어요. 맥주 술 먹방 하느라고 좀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19금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자, 지우고요. 걸레 하나만 바꿀게요. 그나저나 우리 성모님은 아프셔서 어떻게 자꾸 튕기나? 저희 방송 렉 심합니까? 아프리카 TV가 요즘 연말이라서 그런가 렉이 심한가? 아, 그러네. CPU 점유율이 평상시보다 높아졌네. 그러네요. 아프리카 TV가 연말이라서 그런가. 다음 TV 팟은 그렇게 렉 안 심한 것 같은데. 자, 이번 영역은 또 뭐냐. 이제 단백질 가야 되겠네요. 단백질. 단백질 갈게요. 단백질 가겠습니다. 단백질과 지질 그리고 탄수화물 여기까지 부분 놓고 한번 뜰게요. 그리고 핵산, 무기염류 이렇게 아시겠죠? 잠시만요. 카메라 좀 돌리고요.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이번 영역은요, 단백질과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지방, 즉 지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핵산, 무기염류, 몸의 구성 성분 중에 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단백질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단백질은 1g당 단백질은 1g당 4kcal 열량을 발생시킨다. 근데 고등학교 버전은요, 4kcal 열량을 발생시킨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정도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가시면 되고, 오케이. 단백질에서 더 중요한 건, 뭐 이것까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CH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단백질은 N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NH3, 암모니아. 근데 얘는 해독작용을 받아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본 단위예요. 중요한 건 기본 단위입니다. 왜 이렇게 튕기지? 기본 단위인데,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해.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아미노산까지,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건 중학교 때, 단백질이 소화돼서 최종 버전이 아미노산이다라는 것까지만 해석을 하고 가면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즉, 아미노산의 구조까지도 가야 돼요. 아미노산의 구조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아미노기와 그 다음에 카복시기, 또 겹사슬, 그 다음에 수소 원자로 되어 있는데, 디테일한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디테일한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구조가 간단하게 보세요. 요렇게 돼 있고요. 참조기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R, 겹사슬, R,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C,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이쪽에 O, 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건 좀 아시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잘 봐요. 여기가 아미노기예요. 여기가 아미노기. 자, 이게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 자, 봐요. 아미노기인데, 화학 시간에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을 건데, NH3라는 게 암모니아잖아요. 그렇죠? 암모니아. 오케이? 암모니아가 NH3인데, NH3에서 NH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다른 녀석하고 치환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원래 그림은 NH3였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NH3. 근데 오야 중요한 거 있다. 중요한 거 있다. NH3는 암모니아면서 약염기입니다. 약염기. 요게 특히 중요해요. 그러면 아미노기는 염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갖고 있다? 염기성. 아시겠죠? NH3가 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얘가 나중에 떨어져 나오면서 NH3로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의 최종 단위에서 이 아미노산이 오케이? 나중에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되고 그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소화되면 암모니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미노산의 구조에 아미노기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페님 어서 오십시오. 가페님 맞죠? 가페님 어서 오세요.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얘는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그리고 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얘의 모습을 보면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얘의 모습을 보면 COOH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녀석을 갖고 있는 게 누가 있냐면요. CH3COOH. 이것도 중학교 과정에 나와요. 아시겠죠? CH3COOH라는 얘기는 아세트산이에요. 오케이? 아세트산. 그럼 얘는 산성이네? 오 마이 갓, 산성. 오 마이 갓. 산성. 뭘 죽여주는데? 산성이야, 산성.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생물 투시간에 가면 나올 거예요. 생물 투시간, 곁사슬. 그래서 이 녀석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곁사슬의 구조가. 아시겠죠? 아미노산의 구조를, 오케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지정하는 게 바로 곁사슬. 얘는 의미 없어. 중요한 건, 생물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미노기라는 염기성과 그 다음에 카복실이라는 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왜 얘가 중요하냐면, 봐봐요. 왜 얘가 중요하냐면, 잘 봐봐. 이게 하나의 아미노산입니다. 잘 봐요. 이게 하나의 아미노산이에요. 잘 보셔야 돼, 이제. 잘 보셔야 돼. 매우 중요하니까. 이게 하나의 아미노산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아미노산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또 하나의 아미노산이 있다고 칩시다. 잘 보셔야 돼, 이제. 또 하나의 아미노산이 있다고 쳐.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옆에다가 하나 또 그대로 그릴게. 자, 얘 H예요. 얘도 H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질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예요. 곁사슬 R이에요. 수소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산소예요. 산소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죠? 맞죠? 그러면 얘도 하나의 아미노산이네. 자, 보세요. 얘도 하나의 아미노산이죠? 얘도 하나의 아미노산이야.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정말 재밌다. 뭐야? 너 산성이라고 그랬어. 카복식이 산성. COH. 그 다음에, 너 뭐야? 염기성이라고 그랬어. 염기성이라고 그랬어. 염기성. 그러면 뭐야? 산성하고 염기성하고 만나면 중화반응이 돼. 중화반응이 되는구나. 생화학적인 측면입니다. 중화반응이 되네. 그러면 어떻게 중화반응이 되네? 여기 있네. 재밌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재밌다. 이거 재밌네. 뭐예요? 여기 H하고, 여기 OH하고, H하고. 그쵸? 오케이? 왜 자꾸 튕기지? 얘네 둘이가 만나서, 물 되겠다. 물 되겠어. 그러면 뭐야? 하나의 아미노산하고 또 하나의 아미노산이 중화반응이라는 틀 아래서 결합을 할 수 있겠구나. 얘네가 떨어져 나면 얘네 둘이가 결합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러면 뭐야? 재밌어. 그러면 보세요.
얘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모습을 그리면, 얘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모습을 그리면 너무 크네. 너무 커요. 그죠? 너무 크죠? 얘네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 NCHO만 남겠죠. 자, 다시. 비껴도 떨어져 나가. 물 떨어져 나갔어.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얘가 1, 2 결합하면 돼. 그러면 뭐야? NCOH. 네, 아니, 오른쪽이 염기성입니다. 자, 오른쪽이 염기성이고, 여기서의 오른쪽은 산성이고, 여기서의 왼쪽은 염기성. 오케이. 그렇죠. 여기서의 왼쪽은 염기성, 여기서의 오른쪽은 산성.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NCOH라는 결합이 나오죠? 맞아요? 보세요. 잘 봐요. NCHO 라는 결합이 나와요. 오케이? 아시겠죠? NCHO. 이런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칠판이 너무 지저분하다. 지웁시다. 좀 지울게요. 이런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다. 자, 이거 수능에 많이 나옵니다. 펩타이드 결합. 자, 펩타이드 결합. 아시겠죠? 그러면 뭐야? 한 녀석으로만 존재하면 아미노산인데, 오케이? 두 녀석이 이렇게 결합하면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의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면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디펩타이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왼쪽 여기 COH 카복식이는 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NH2는 암인기, 염기성이에요. 아시겠죠? 이 둘이가 반응하면 중화반응을 일으켜요. 중화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는 여기 아까 달라붙어 있었던 뭐요? H하고 여기 달라붙어 있었던 OH가 결합해서 중화반응을 하게 되고 물이 떨어져 나옵니다. 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오케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자, 원론적인 설명은 분명히 했습니다. 자, 기능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에너지원 4kcal 열량 발생한다는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 대사, 각종 화학 반응과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 이거는 아까 전에 부분 녹화했던 부분에 나오죠? 그쵸? 대부분 단백질로 돼 있다. 따라서 열에 약하다. 그래서 체온 유지, 즉 열에 약하기 때문에 체온이 변화하면 이 단백질의 변성 때문에 호르몬이나 세포나 그다음에 효소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요. 따라서 결국은 뭐 된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쇼크사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가장 응급 환자는 고열 환자야. 왜? 물질 대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질 대사가 안 돼서 심장이 뛰지를 못하겠죠? 그럼 심장 쇼크사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죠. 또는 저체온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병원체에 대항하는 방어작용을 한다. 항체의 주성분.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다고, 잠깐. 물을 제외한, 우리 몸에 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질은 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운반작용을 한다. 헤모글로빈도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를 한다고요? 산소 운반.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 아시겠죠? 자, 단백질 여기까지 끊을게요. 아시겠죠? 설명이 길어지면 유튜브 잘 안 보시니까. 자, 부분 녹화 단백질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J 사이메스였어요. 자, 바로 부분 녹화 할게요. 지질. 안녕하세요.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예요. 자, 이번 영역은 지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지울게요. 지질이라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방이에요. 지방. 뭐라고요? 지방. 근데 고등학교 때는 워딩을 지질이라고 부릅니다. 지질. 아시겠죠? 지질이라고 불러요.
자, 갈게요. 자, 일단 걸레 하나만 바꾸고 가겠습니다. 걸레 하나만 바꾸고 갈게요. 자, 자꾸 왜 튕기죠? 전 이해가 안 가네. 왜 튕길까? 자, 가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닦아놓고 갈걸. 자, 지질이 있는데, 지질은 지방이에요. 지방은 기름이에요. 기름. 지방은 기름. 자, 그러면 기름은 물에 잘 안 녹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용유 물 위에 띄우면 둥둥 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골국물 식으면 어떻게 되죠? 사골국물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둥둥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지질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유기용매에 잘 녹는 화합물이다. 거기에서 유기용매는 코멘트를 좀 달아주세요. 유기용매 동그라미 치시고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어주느냐? 유기용매는요, 기름 성분입니다. 자, 기름 성분 쓰세요. 거기다가 기름 성분.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매니큐어도 기름이거든요. 매니큐어 바르면 우리 유진 양은 잘 아시겠지만 매니큐어 바르면 엄마가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그래 놓고 설거지를 해요. 그럼 매니큐어가 물에 녹아서 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 안 사라지잖아. 왜? 매니큐어 성분도 기름 성분이에요. 아시겠죠? 기름 성분에다가 어떤 물질을 첨가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매니큐어야. 오케이? 그러면 그 매니큐어 지울 때 뭘로 지웁니까? 아세톤으로 지우잖아. 물로는 아무래도 안 지워져. 왜? 왜 그럴까? 물과 기름 섞이지 않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화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하고 잘 녹고,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하고 잘 녹는다라는 건 화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기용매라는 건 기름 성분이야, 기름 성분. 그러면 기름 성분은 기름 성분으로 녹여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질이라는 건, 자, 다시 가볼게요. 지질이라는 건 기름 성분이에요, 기름 성분.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녹이기 위해서는 유기용매라는 것, 어떤 용지를 녹여주는 물질이 용매잖아요. 유기용매라는 기름 성분을 사용해서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름은 기름끼리만 안 녹아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극성, 즉 극성은 극성끼리만 녹는 거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만 녹는 거야.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질은 지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하고 그 다음에 인지질이 있고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깐 읽어만 보고 갈게요. 자, 중성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버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두 번째 내용은 별표 치셔야 돼. 이 구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림으로 자주 나오니까.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이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글리세롤이라는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된 형태. 자, 그림 잘 기억하셔야 돼. 글리세롤이라는, 이건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글리세롤이라는 한 분자, 덩어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방산. 이 실날같이 생긴 이 가닥이 지방산입니다. 뭐라고요? 지방산. 그래서 지방산 세 분자. 뭐라고요? 지방산 세 분자.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이 분자 모형은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때 배웠듯이 1g당 9kcal 열량을 낸다는 거.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추위를 덜 타는 이유는 피하, 즉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방이 많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피부 밑에. 그러면 지방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량이 많이 나올 거고, 열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체온을 그만큼 더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1g당 9kcal.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요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글리세롤 한 분자하고, 그 다음에 자, 슈퍼파워님, 어서 오십시오. 자, 생방송이에요. 즐겨찾기하고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피하 지방은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네요. 그죠? 오케이. 금방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인지질은 매우 중요한데, 이제 인지질은 별표 치셔야 돼요. 인지질.
예. 지질은 지질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금방 얘기했던 중성지방. 뭐라고요? 중성지방. 자, 인지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인지질은 매우 중요해. 얘는 별표 치셔야 돼. 자, 종로수우님 어서 오십시오. 즐겨찾기 하고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이용하실 수 있어요. 매일 11시 반에 방송합니다. 인지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얘는 매우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왜? 얘는 세포막의 주성분이야, 주성분. 그래서 얘는 나중에 또 나와요. 얘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수, 산소 외에 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인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인지질이죠. 오케이? 이름 쉽네. 인이라는 P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인지질인 거야. 오케이? 인지질. 오케이? 인지질. 자,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자, 근데 뭐냐? 인지질인데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얘의 그림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림이 매우 중요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 인지질. 그래서 얘는 인산. H3PO4. 인산으로 돼 있고요. 인산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산과 글리세롤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 인산과 글리세롤로 돼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지방산. 두 개는 뭐예요? 지방산. 근데 잘 봐요. 화학을 미리 좀 어느 정도 배우고 이 부분을 설명하면 되게 쉬울 텐데. 인산이래. 인산이래. 산이래요, 산, 애시드, 산. 산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뭐야? 물에 잘 녹아. 그쵸? 산이라는 건 물에 매우 잘 녹아. 주로. 물론 약산은 다 녹진 않지만, 그래도 물에 잘 녹는다. 아시겠죠? 뭐, 탄산, 염산, 이러한 산들은 물에 매우 잘 녹아. 오, 야, 좋아. 멋져. 너는 물에 잘 녹는구나. 오케이. 너는 물에 잘 녹는구나. 오케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좀 있기는 한데, 아시겠죠? 얘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얘는 친해. 누구랑? 물하고. 그래서 친수성. 뭐라 부른다고요? 친수성. 얘는 물하고 친합니다. 아시겠죠? 물하고 친해요. 근데 얘는 지방산이야. 여기에 뒤에 산이 붙었다고 해서 이 산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지방산은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지방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방산은 기름하고 친해요. 그래서 친유성. 기름 유자. 친유성. 석유. 기름이잖아요. 그쵸?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유성. 또는 소수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얘는 친유성이니까 기름하고 친하죠? 그래서 나중에 세포막은 이제 이거 설명할 텐데, 세포막은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냐면, 간략하게 얘기하고 할게요. 물하고 친한 거하고, 오케이? 물하고 친한 거하고, 이거는 지금 뭐예요? 지방산이니까 기름하고 친하겠죠? 그럼 기름하고 친한 거는 기름하고 친한 것끼리 뭉쳐지겠네. 그죠? 그럼 여기가 친수성이야. 물하고 친한 놈이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물이겠네. 여기 물하고 친한 놈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물이겠네. 그래서 뭐예요? 막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물하고의 경계막을 형성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세포막입니다. 뭐라고요? 세포막. 세포막의 구조는 다음에 가면 자세하게 다룰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세포막이구나 라고 조금만 아시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인지질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가시면 돼요. 수능에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과탄 논술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스테로이드. 과탄 논술에는 좀 많이 나와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각 대학별로 과탄 논술, 그러니까 과학 논술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는 대로 각 대학교별로 제가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4개의 탄소고리로 되어 있다. 거기 보시면 4개의 탄소고리. 그 다음에 성호르몬, 부신 겉질 호르몬,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로 콜레스테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을 형성하는데 주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을 얘기하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아시고 가시면 돼요. 지질은. 그 다음에 탄수화물까지 같이 찍고 갈게요. 시간이 지금 한 16분 정도 남았는데, 탄수화물까지만 정리하고, 핵산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갈게요. 탄수화물은 우리 밥 먹잖아요. 밥. 밥이 탄수화물이잖아. 그쵸? 그러면 밥을 많이 먹지, 반찬을 많이 먹지는 않잖아. 거의 대부분. 김치를 숟갈로 떠가지고 밥을 얹혀가지고 먹어요? 아니면 밥에다가 김치를 얹어서 먹습니까? 밥에다가 김치 얹어 먹죠? 왜?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에너지 중에 거의 대부분 주로 쓰이는, 즉, 주된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즉,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중에 주된 에너지원이 누구다? 탄수화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밥을 많이 먹는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를 많이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체구가 큰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나 지방 성분으로 체내에 누적돼 버리잖아. 근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먹으면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고 극히 일부만 저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쓰고 체내의 누적량이 적어요. 그래서 체구가 작습니다. 서양 사람보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할게요. 자, 주된 에너지원이고 탄소수,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버리고요. 4kcal 버리고요. 식물체에서는 체구성 물질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체구성 물질이라는 얘기는 몸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단백질하고 지방이 거의 대부분 체내에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을 하잖아요. 근데 식물은 탄수화물, 즉, 뭐, 다당류인 셀룰로스나, 그 다음에 뭐, 세포벽의 주성분, 이런 것들로 뭐를 많이 쓴다? 탄수화물을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하고 동물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정도,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역시 수능하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주로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종류는 좀 알고 가셔야 돼. 종류는 그 밑에 나오는 종류의 예는 알고 가셔야 돼요. 단당류라는 얘기는 탄수화물이 최종 소화가 되면, 이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봅시다. 탄수화물이 뭡니까? 탄수화물 두 글자로 줄이면 녹말이잖아요. 녹말. 근데 중학교 때 녹말의 소화를 배웠을 거야. 녹말이 최종적으로 소화가 다 되고 나면 포도당으로 바뀌죠. 뭘로 바뀐다고요? 포도당 C6H12O6 포도당으로 바뀌어. 그러면 포도당이라는 것이 한 개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당류. 포도당 두 개가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럼 얘는 몇 당류? 2당류. 그 다음에 다수의 포도당이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마늘 다자. 다당류.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단당류는 포도당 한 분자. 2당류는 포도당 두 분자. 다당류는 포도당 다분자.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뭐 단당류, 2당류, 다당류는 지금 금방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얘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단당류. 2당류는 뭐예요? 엿당, 설탕, 젖당. 근데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의 결합,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의 결합. 자, 포도당,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얘네들의 결합이 엿당, 설탕, 젖당이라는 건데 걔네들의 결합까지는 몰라도 걔네들의 결합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다만 엿당, 설탕, 젖당이 2당류에 속한다라는 정도. 그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주성분입니다. 자, 이건 좀 알고 갑시다. 자, 셀룰로스는요. 자, 다시. 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주성분이에요. 써놓으세요. 세포벽의 주성분. 그래서 뭐예요? 아까 식물은 탄수화물을 체구성 물질로 쓰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동물과는 다르게. 오케이? 즉, 무슨 얘기야? 셀룰로스라는 다당류를 세포벽의 구조에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룰로스가 탄수화물인데 체구성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물에. 아시겠죠? 오케이.
두 번째, 녹말은 자, 녹말은 우리 벼 심죠. 그럼 얘네들이 자라고 익으면 쌀알이 생겨요. 그럼 이 쌀알이 뭡니까? 녹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벼는 1년 동안 만들어낸 포도당을 다당류로 바꿔서 녹말로 저장해 놓는 게 쌀알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지금 들어오신 사사님 반갑습니다. 녹말은 식물의 저장 형태입니다. 뭐라고요? 녹말은 식물의 저장 형태. 저장 형태. 그리고 녹말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오케이. 글리코젠은 이제 나중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호르몬에서 배웠다. 포도당의 양이 정상 수치보다 높아버리면,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 포도당의 양이 정상보다 높아버리면, 이 포도당의 양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줄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포도당을 뭘로 합성해? 글리코젠으로 다 합성을 해버리잖아요. 그쵸?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누구예요? 글루카곤. 글루카곤이 밥을 먹고 난 직후에 혈당량이 높아진 걸 떨어뜨려. 오케이? 떨어뜨려. 어디? 표적기관 간에서. 그래서 이 글루카곤이라는 놈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글리코젠이라는 건, 자, 다시. 글리코젠이라는 것은, 이거는 동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 이게 바로 뭐다? 글리코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저장시켜요? 간에. 아시겠죠? 체내 섭취량의 약 한 1.1% 정도를 간에 글리코젠 상태로 저장합니다. 왜? 나중에 밥 안 먹으면 이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빼내는 거죠. 아, 잠깐만. 죄송해요. 호르몬의 종류 제가 다 잘못 얘기했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어머, 미쳤어. 인슐린입니다. 혈당량을 그러니까 포도당을 죄송해요. 지금 마음이 급해. 여기까지 설명 끝내려고. 자, 미안합니다. 혈당량을 떨어뜨려요. 즉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건 인슐린이죠. 미쳤구만. 인슐린.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에요. 아시겠죠? 인슐린에 의해서 글리코젠으로 바꿉니다. 포도당을. 아시겠죠? 그리고 글리코젠을 밥을 안 먹으면 포도당으로 바꾸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죠? 안 그래요? 응?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몰라서 까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야? 글리코젠이라는 건 동물의 저장 형태다.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다. 동물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질과 탄수화물의 설명이었네요. 그쵸? 오케이.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자, 어땠어요? 죄송해요. 막판에. 자, 잠깐만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좀 앉을게요. 사사님, 반갑습니다. 사사님, 저희 방송 처음이십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카메라 좀 돌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처음이세요? 즐겨찾기하고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시면은요, 월요일 날은 물리고요, 화요일 날은 화학이고요, 수요일 날은 생명과학, 목요일 날은 지구과학인데, 내일은 휴방입니다. 선모님, 유진님, 내일은 휴방이에요. 내일은 휴방입니다. 내일은 휴방할 거고요. 중2에요? 중2는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뒤풀이 오늘은 술 먹방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안 할래요. 의무병님 오늘은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매일 마실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매일 먹기는 하는데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좀 있어서 오늘은 안 하고요. 내일도 좀 안 하고 잠깐만요. 녹화 잠깐만 끊을게요.